예, 안녕하십니까. 구자룡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성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활동을 하면서 과연 이런 활동이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업에서는 나름대로의 성과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중요한 그런 성과 평가가 피드백이 돼서 마케팅의 성과로 다시 이어지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마케팅 성과에 피드백해서 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은 실제 측정하면은 관리할 수 있다.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실제 측정하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대단히 높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능력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이 실제 측정하지 않아도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속 성장이 됐던 시절의 이야기고요. 불황이 계속 이어지는 이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측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측정하지 않고 관리하던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측정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구 구단에, 프로야구 구단의 스카우트이면은 어떤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야 우리 팀이 계속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수를 뽑고 싶습니까? 많은 경우 아마도 타율이 높은 선수를 생각할 겁니다. 타율이 높아야 많이 진출하게 되고 결국 그 선수가 연봉도 높은 선수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야구에서 타율 높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타율 높은 선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진짜 우리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보신 분이 많지는 않는 거로 보이지만 그래도 국내에 개봉이 됐던 영화 중에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고 여기에 빌리빈 단장 역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속해 있는 구단은 실제적으로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스카우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선수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여자친구가 예쁘지 않아서,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영화 속이긴 하지만 이 친구는 경제학과를 나온 친구입니다. 수학적으로 통계학을 기반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내린 결론은 타율이 아니라 출루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구단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숨은 보석을 찾았는데 그 결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플레이오프에 4번 연속으로 진출하고 2002년도에는 메이저리그 사상 최다승을 올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단의 연봉은 전체 구단 중에서 꼴찌에서 3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선수는 기본적으로 타율이 높은 선수고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구단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연봉이 가장 꼴찌인 이런 팀에 오로지 유일하게 찾는 기준이라 한다면 출루율이 되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조직에서는 내부적인 반발 많이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스카우트들 우리를 뭘로 보느냐. 근데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친구가 제시하는 출루율에 그에 따라서 이런 성과를 내니까 이제 할 말을 잃게 되겠죠. 물론 이와 같은 성과는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 데이터를 기반하는 이런 야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다 알려진 방법론이라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즉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출루율뿐만 아니라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뜬공 지수라는 것도 만들어서 실제 2루타 쫙 끝쪽으로 보내면은 프라이로 잡히더라도 3루수에 출루 나가 있는 사람이 득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요건은 안타를 많이 쳐서 되는 게 아니라 득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준으로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결국 마케팅 환경 분석과 전략과 그리고 전술과 나아가서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마케팅의 선행 활동들의 최종적인 귀결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성과 평가의 결과를 이제는 각각의 마케팅 활동으로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좋지 않았던 어떤 결과, 기존에 좋은 어떤 결과를 다음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성과평가의 목적이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원인을 아는 겁니다. 성과평가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기존의 평가에 많은 요소들은 원인을 모릅니다. 즉 매출액과 이익이라는 지표를 갖고 있다면 매출액과 이익만 달성이 되면 되지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방을 내리니 처방에 따라서 어떤 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는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유율이 내려갔으니까 올리자. 그래서 올리는데 뭘 쓰면 좋을까? 광고하자. 그 다음 SP 하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집니다. 한 번은 될지는 모르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느냐, 즉 일반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원인을 파악해보니 마케팅 조직과 고객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더라. 그럼 이제 해결점을 찾았겠죠. 그 고객과 마케팅 부서 간의 관계를 개선해주면 됩니다. 관계를 개선해주니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매출도 증대가 됩니다. 즉 문제를 해결했죠. 앞으로도 원인이 만약 이렇다면 그 원인에 맞는 처방 방법이 별도로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고민이고, 그런 원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지표가 바로 효율성과 효과성입니다. 효율성이라는 부분은 투입을 했는데 그 투입의 결과로 어떤 산출물이 나왔습니다. 즉 투입 대비 산출이 효율성이고, 이렇게 나온 산출물이 목표로 했던 요소와 비교했을 때에 목표가 달성이 됐다면 효과성이 좋은 거고요. 그 결과 즉 산출물이 목표로 했던 것보다도 미달이 된다면 그것은 효과성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마케팅의 성과라 그럽니다. 대체로 효율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생산성과 관련되고 재무적인 어떤 지표들과 연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나 이익 같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다음 효과성은 주로 감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요소이고, 사람이 즉 판단자가 비교 판단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주로 효과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성적인 지표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객 만족도라든지 브랜드 자산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기존에 많이 써왔던 효과성에 대한 지표들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우리는 함께 마케팅의 성과라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마케팅 ROI라는 부분은 바로 이 효율성에 관련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마케팅의 지표들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인, 결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최초의 원인은 제품을 만들었고 이 제품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고한 활동은 선행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고객 인식 속에 인지가 생기고 이 인지 때문에 실제 선호가 생기고 그 선호로 인해서 실제 판매로 연결됩니다. 이 판매가 됐을 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매출액 분석이에요. 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이 앞에 선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용이라 그러면 그것 우리는 마케팅 비용 분석이라고 합니다. 즉 마케팅 비용을 알고 그다음 매출액을 안다면은 그리고 여기에 매출액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안다면은 수익성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유통 커버리지, 즉 유통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매출로 연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 조사를 한다면은 소비자 만족도를 알 수 있고 경쟁사 조사까지 한다면은 경쟁력 분석이 가능하고 경쟁사의 매출 정보를 안다면은 시장 점유율을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도 분석까지 가능해집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요소는 효율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요소는 효과성에 해당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아울러서 마케팅의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모두를 실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과 지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내부 외부 평가가 있고요. 여기에는 내부에는 즉 자료가 내부에 있다면 혁신성이나 재무에 대한 성과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해왔던 재무성과 즉 매출, 이익, 마진 이런 요소가 있는 반면에 혁신성 즉 사내에서 신제품을 몇 개를 만들었고 이익 기여도는 어느 정도고 마진 얼마인지와 같은 이런 요소들도 많이 쓰이고 있는 혁신성 지표이고요. 그다음 외부 평가는 외부에 있는 고객들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경쟁 관련되는 경쟁사 대비 만족도라든지 고객 행동 지표, 고객 숫자나 충성도나 유지율이나 재구매율 같은 지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고객 인식 지표, 인지도, 인식도, 만족도, 차별화 정도 이런 요소도 중요한 고객 지표 중에 한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채널, 즉 유통적인 측면에서 딜러의 만족도나 유통점의 숫자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루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표들이 2000년도에 영국에서 230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한 결과물이고 현재 이것 이상으로 상세하게 언급된 내용이 없을 정도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진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내용은 각 기업마다 성과에서 보고 싶은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업이 동일한 성과평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비전과 역사와 목표에 따라서 보고 싶은 성과 측정의 지표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캐드베리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지표에 관심이 있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지표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게 중요한 요소고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어떤 지표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 회사는 매출액만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은 신제품 숫자에 관심이 있는가? 혁신성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요소에 따라서 그 기업이 혁신 기업이 되기도 하고 장사하는 기업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자, 나아가서 이제 ROI 문제가 있습니다. ROI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보면요.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용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니까 어떤 활동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더 좋은 활동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과 측정이라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다 보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와 거기에 따르는 단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과 내용에 따라서 각색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ROI와 같은 지표이라는 거죠. 퍼센트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입 대비 산출, 즉 투입 대비 이익이 얼마 나왔냐라는 ROI 지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ROI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 분기 혹은 다음 연도에 적합한 마케팅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 작년도에 썼던 거, 금년도에 썼던 거를 내년도에 또 쓰는 게 아니라 작년도와 전년도, 금년도에 이러한 요소들을 보니 이런 요소에는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는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방법을 쓰자. 다음 분기에는 이런 방법을 쓰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또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나아가서 이 기존의 지표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지표라면 전형적으로 매출액이나 점유율 같은 이런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실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내에서 배분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부에 즉 지속적으로 더 투자해야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그런 제품이, 그런 마케팅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회사에 적합한 내용으로 아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마케팅 ROI 지표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업에서 가장 큰 화두로 제시가 되고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럼 ROI는 뭘까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알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내가 그 회사에 또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투자를 말아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바로 ROI 지표입니다. 마케팅 ROI는 당연히 내가 이 마케팅 활동을, 이 브랜드를 더 투자하면 더 많은 성과를 알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ROI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ROI 지표의 공식은 총수익에서 투자액을 빼고 다시 투자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ROI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사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는 이 계산이 너무나 쉬운 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마케팅 부서에서 특정의 어떤 제품이나 특정의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현업 부서에서 총수익을 알기까지에는 경우에 따라서 영원히 모를 수도 있고요. 안다손 치면은 보통 다음 연도 3월 정도 됐을 때에 재무제표가 완성이 될 때쯤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미 우리는 새로운 마케팅 기획과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마케팅 ROI는 재무에 쓰고 있는 ROI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맥락은 같지만 지표를 다루는 요소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마케팅 ROI는 이익을 모르니 추가된 기업 마진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기업 마진에서 비용은 마케터가 매일매일 관리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비용을 빼고 프로그램 비용을 나눠주고 곱하기 100 하면은 ROI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럼 추가된 기업 마진은 뭐냐? 추가된 판매량이 있습니다. 판매량은 일일 전표 시스템에서 마케터가 매일매일 집계가 가능한 거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분기 보고 이런 보고 단계를 거치면서 집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에 포함되어 있는 원가를 사실은 제품 단위나 브랜드 단위로 잘 모른다라는 게 마케팅 ROI 계산의 한계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보자라는, 알 수 있다면 당연히 제거해 주는 게 좋고요. 모른다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변동비입니다. 이 제품이 시장에 나와서 팔려지는 데까지에 쓰여지는 변동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감을 해준다면은 보다 더 추가된 기업 마진이 정확해질 수가 있겠다. 그 기업 마진에 프로그램 비용 빼고 프로그램 비용 나눠주면은 마케팅 ROI가 됩니다. 자, 이러한 마케팅 ROI를 구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구한 마케팅 ROI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 예산을 조금 들였다. 그러한 제품이나 브랜드나
마케팅의 방법들이 있다면, 지금 청색으로 표시된 이런 제품, 브랜드, 마케팅 방법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즉 ROI 효과는 높은데 실제 투입된 돈은 작다. 자, 반대로 돈은 많이 들였는데 ROI 효과는 실제로 별로 없더라. 그럼 이런 제품은, 이런 브랜드는, 이런 마케팅 방법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지표가 ROI 지표이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기업에는 두 가지 성과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효율성의 대표적인 지표가 ROI 지표라 그랬고, 그럼 효과성에는 질적 지표. 그래서 여기는 뭐 홍보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광고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고객 만족도가 될 수도 있고요, 브랜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비교했을 때에 재무적인 효과도 높고 비재무적인 효과도 높은 세그먼트 1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브랜드가 있고 어떤 마케팅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보다 더 투자를 지속하자, 이런 뜻이 되고요. 반대로 재무적인 지표와 이 비재무적인 지표가 낮은 세그먼트 3 정도에 있는 제품이나 브랜드나 혹은 마케팅 방법은 가능하면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 성과 평가를 효율성과 효과성 두 가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문제는, 그렇다면 신제품은, 신규 브랜드는 이 선상에서 주로 1차 년도에 어디에 들어가겠느냐 하면은 세그먼트 3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는 어떻게 될까요? 전략적인 판단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간만큼 미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1년 동안은 이익을 따지지 않고 성과를 따지지 않고 밀어주면서 그 브랜드가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사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달리기를 하면 당연히 대학생이 이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초등학생을 적어도 한 50m 앞에서 출발시켜야 되겠죠. 그 50m만큼의 지원을 1년 동안 해주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형은 기존의 제품, 기존의 브랜드, 기존의 방법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있고요. 신제품은 기존 제품이 되기 그 기간, 즉 한 1년 혹은 3년 이런 기간이 지나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가시면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측정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를 얼마나 빨리 알아낼 수 있을까,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꼭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고민이 된다면 그 다음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마케팅 성과를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시도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측정을 하면은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시도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하면은 마케팅의 성과라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참여자, 즉 마케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활동을 평가해서 실제 마케팅 성과를 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ROI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전개가 가능하고, 마케팅 효과성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케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차근히 다가가신다면, 즉 할 수 있다면 시도하시면 분명히 측정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